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선을 넘었습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올해만 벌써 11번째 미사일 발사로 특히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은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길고 다탄두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려고 아사한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확실히 괴물이 맞긴 하네요.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 테스트에 성공한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당시처럼 이번에도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나와 한껏 폼을 잡았습니다. 조선중앙TV 유튜브 채널은 김정은의 모습을 담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김정은은 자기 몸에 한 치수 작은 듯한 가죽 자켓과 짝퉁 시장에서 공수한 듯한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5일 김정은 북한 미사일 보도에서 탑건 흉내내라는 기사에서 김정은이 할리우드 스타일 영상에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B급 감성 제대로 담았는데요. 특유의 헤어컷에 일본에서는 검은색 전화기 같다, 삼각김밥이냐 라고 하였고 한국 네티즌들은 다이어트 브이로그나 올려라, 당장 내일 먹고 지낼 식량이랑 걱정해라, 한참 웃고 간다 정은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군은 즉각 합동 화력 훈련에 나서며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51분 만인 오후 4시 25분경 강원, 강릉에서 현무투 탄도미사일과 전술용 단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어 F-15K 전투기가 이륙해 공대지 미사일인 합동직격탄 젖댐 아니제이댐을 발사했고 이지스함에선 함대지 미사일 해성2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북한의 ICBM 화성 15형 발사 당시 군이 합동타격 훈련에 나설 때보다 미사일 수량도 늘고 전반적인 성능도 향상되었는데요. 특히 26일에는 F-35A 스텔스기 28대가 활주로에서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전격 공개하면서 북한의 감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을 활주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기가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서 위용을 과시한 뒤 줄줄이 이륙하는 이 훈련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인데요. 김정은이 바지를 지렸다는 후문이 한 군사 전문가는 사실상 우리군 단독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군의 F-35 도입을 겨냥해 동족과 대결이냐, 무력증강 책동이다 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F-35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할 게 있지. 죽으라는 거야 뭐야. 북한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 된다. 북한이 우리군의 F-35A 전투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열악한 공군력을 가리기 위한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1640여 대의 공군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숫자상으로는 730여대를 가진 우리 공군의 2배가 넘죠.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는 미그 21과 같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 폐기 처분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기종이고 그나마 최신 기종이 평양을 방어한다는 미그 29로 50여 기를 보유 중인데 이러한 전투기는 우리군이 맞대응할 전투기를 보낼 필요도 없이 1964년에 도입돼 내년에 모두 교체 예정인 호크 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72년 이후 공군의 차이는 비교가 우스울 정도로 벌어졌죠. 또 북한이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했다 하지만 F-15K에 장착된 타우러스 미사일로 한국의 상공에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F-35 전투기가 출격하면 북한의 주요 방공망은 손도 못 쓰고 무력화됩니다. 그만큼 스텔스 전투기가 현대전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1911년 이탈리아가 리비아 전선에서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군 뒤로 항공기는 모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항공 전력에 대비해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접근,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힌 다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고는 얘기할 순 없죠. 스텔스 전투기도 결국엔 레이더에 탐지되긴 합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서는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잡히므로 아주 가까운 거리 내로 접근해야만 레이더는 스텔스 기체를 항공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자신이 가진 뛰어난 무장으로 공격을 마치고 사라져버려 사실상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이 아군을 죽이기 위한 킬체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 가운데 F-35A의 스텔스 기능은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공군 마이클 호스티지 대장에 따르면 F-22와 비슷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레이더에 얼마나 잘 포착되는지 나타내는 기준 척도가 RCS라는 개념인데 북한이 운용하는 미그-29는 5제곱미터, 한국 공군의 주력 기종 F-16은 1제곱미터인 반면 F-35A는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F-16의 100배, 미그-29의 500배 뛰어난 성능이죠. 이에 유사시 백두산까지 F-35A로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야간 정찰하면 북한은 언제 자국의 영공에 침입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해 신형 레이더 JY-27을 개발해냈다고 하였는데요. 이 레이더를 배치한 시리아에서 최근 이스라엘 공군 F-35에 의해 파괴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마저 이 지경이니 북한은 F-35를 잡아낼 레이더나 무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스텔스가 없는 국가는 스텔스를 가진 국가와 싸워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핵을 가졌다고 해도 스텔스가 없으면 전략적 우위에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 공군에 도입된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 무기로서 갖는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북중러가 동시에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핵무기 단일 목적 정책 공약을 이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26일 이러한 자신의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단일 목적 정책이란 미국의 핵무기를 핵공격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핵 사용의 조건과 환경을 좀 더 제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낮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핵 위협과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 미국은 이렇게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The world ain't going to be the same, not because of Ukraine, but I'm not going to be the same 10, 15 years from now in terms of our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 question is, who's going to prevail? 이 같은 공약이 폐기됨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은 강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이딴 도발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핵 우산이란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감지되면 동맹국의 핵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0년 본토로 철수했던 B-52 전략 폭격기 4대가 최근 감 앤더스 기지에 재배치되었고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링컨함은 함재기인 F-35C 스텔스기를 이례적으로 서해상으로 출격시키기도 했죠. 한국을 찾을 미국 핵우산은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이들 모두 유사시 수시간 내에 북한 내 전략 목표와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격기인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폭격기 3총사가 태평양 괌이나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건 기본이라며 특히 미 본토에서 출발할 경우 언제든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52H는 31톤 상당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폭격한 뒤 돌아올 수 있습니다. 1956년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 수소폭탄을 투하하는 시험에 동원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쟁 땐 300만 톤의 폭탄을 전장에 투하했습니다. 괌의 앤더스 공군기지는 B-52보다 신형인 B-1B, B-2가 가장 먼저 전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지닌 B-1B는 무려 60톤 상당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B-2는 여기에 스텔스 성능까지 갖춰 북한 레이더에 절대 잡히지 않죠. 미 공군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B-2 폭격기 2대는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항공기 175대분의 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통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의 4분의 3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시카고 카운슬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 9월 16일 마침내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미국 원전 당국에서 공식 승인되면서 한국의 핵개발 기술 역시 큰 진전이 있었는데요. 핵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쓸모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재처리를 통해 다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수만 년까지 늘려줄 수 있는 기술임과 동시에 이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100킬로톤급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고 재처리 기술 확보로 3개월 내에 핵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니까 나대지 말라고.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4년 만에 파기하면서 한국에게 빅엿을 날렸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한국과 미국 역시 각종 엿 세트를 줄 계획을 갖고 있죠. 참고로 줄 엿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미친 개엔 몽둥이가 약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